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원주 청솔아파트 세입자들이 반환 소송에서도 승소했지만 임대업체는 자금이 없다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다른 데 사용한 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코이카 영월교육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위법인 줄 알면서도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원주 지역국 해수의 공개설명회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중단됐습니다. 원주 지역 사회단체들은 원주 방송국 존치를 원한다는 입장문을 KBS에 전달했습니다.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해 사용해온 국내 시멘트 회사들이 환경부의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국산으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주 청솔아파트 임대업체와 계약한 세입자들은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인 자금이 없기 때문인데요. 세입자들은 계열사에 자금을 빼돌린 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 가운데 임대 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어 승소한 세입자만 10여 세대가 넘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구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법인 자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자 집은 100%의 법인이지만 법인과 계약했기에 대표의 자산을 압류할 수도 없습니다. 그 통장에서 돈이 자금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압류를 해봤자 그 통장에서 저희가 채권해서 돈을 가져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 사실 저희가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고 봐야죠. 경매에 넘겨도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 8,300만 원을 온전히 챙길 수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 세입자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아파트로 지정해달라고 원주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임대업체가 고의로 자금을 빼돌린 건 아닌지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해당 임대업체는 지분이 얽혀있는 계열사에 돈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 세대만 분리 매각했는데 매각대금 116억 원으로 임대 보증금을 변제하면 될 텐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는지 또 매각대금 중 수십억 원은 왜 못 받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회사가 이렇게 부도 위기에 놓였을 때 이런 유한종합개발이라는 회사가 설립이 되었고 이 백채를 갑자기 그것도 월세 세대만 골라서요. 이렇게 매각했다는 것도 의심해볼 여지가 있어요. 관계 계열사들이 이거 랜덤으로 돌려가면서 지금 은닉하고 사기치는 것 같거든요. 수백 세대 수백억 원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검찰 수사 외엔 방법이 없다는 게 임차인들의 판단입니다. 이런 와중에 임대업체는 자금난을 호소하며 임차인에게 시세보다 수천만 원 비싼 가격의 아파트를 팔겠다며 원주시에 매도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영월에 있는 코이카 영월교육원이 뒤늦게 영월군 소유의 토지 사용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대규모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군유지를 무상으로 쓰게 한 건데요. 공무원들이 위법인 줄 알면서도 강행했다는 지적입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문을 연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영월교육원입니다. 영월군은 당시 코이카에 군유지 12만 5천여 제곱미터를 사용하도록 하고 20년 뒤 건물들을 기부 체납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코이카가 추진하는 추가 교육관 건립 사업을 유치하면서 기한 없이 땅을 무상으로 쓰도록 계약을 바꿉니다. 기획재정부가 국가자산인 새 건물까지 영월군에 귀속되는 걸 꺼리면서 기부 체납이 무상 임대로 바뀐 건데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입니다. 사전에 행정안전부에 문의해 불가하다는 답변까지 받았지만 영월군은 그대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종합생활교육관 착공이 시작된 지난해 3월 감사원은 이 같은 영월군의 처분이 부적절하다며 교육원 부지를 코이카에 팔든지 코이카가 건물들을 영월군에 기부 체납하도록 후속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말 영월군 행정사무감사 때도 같은 지적이 나왔지만 영월군은 아직까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제가 내용 중을 잘 몰라서 제가 그 전에 이뤄졌던 일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대응을 드립니다. 코이카는 다음 달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5천여 제곱미터의 종합생활교육관에
준공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 듣기로는 아마 기재부 쪽에서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생각이 좀 있다는 것만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영월군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 업무 태만에 책임을 묻거나 후속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KBS 원주 지역국 폐쇄 방침을 밝히는 KBS 본사의 공개 설명회가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시작 20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원주 시민 150여 명은 설명회에서 시청자인 시민들을 정식으로 초청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KBS의 입장만 밝히는 것은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설명회 보이콧 의사를 밝히고 퇴장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 시청자위원회와 원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원주시민연대는 퇴장 직전 원주방송국의 존치를 원한다는 입장문을 KBS 본사 관계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시멘트 업계의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두고 유해성 논란이 커지면서 환경부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시멘트 회사들이 일본산 석탄재를 국산으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내 시멘트 회사에서 사용한 석탄재 규모는 모두 315만 톤입니다. 이 가운데 40%인 127만여 톤이 일본에서 수입됐습니다. 지난 2009년 79만 톤에 불과했던 일본산 석탄재 수입량은 10년 만에 60%가량 늘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국내 석탄재보다 중금속 성분이 많고 방사능 오염 가능성도 있다며 일본산 석탄재의 수입 금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최근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런 요구는 커졌고 최근 환경부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할 때 방사능 검사 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를 매월 확인하고 현장 점검도 늘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시멘트 업계는 국내 석탄재 수급 불안정으로 원료 조달에 어려움이 있지만 국내산 석탄재 사용과 대체 원료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환경부도 이미 지난번 발표한 그 강화 방안에 따라서 빨리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시멘트 업계도 거기에 맞춰서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산 석탄재에서 방사성과 방사능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환경부 대책 발표 이후 사실상 수입 중단 조치라며 반발했던 시멘트 업계가 여론을 의식해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무도를 멸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연연히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 약속들을 지키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그들이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야 되고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둘러싼 환경부와 시멘트 업계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원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한 달에 한 번 열리던 집회가 당분간 매주 수요일마다 열립니다. 원주 평화의 소녀상 시민 모임은 지난 14일 건립 4주년 기념 집회를 한 데 이어 앞으로 매주 수요일에 집회를 열어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 보복을 규탄하기로 했습니다. 수요 집회 정례화 결정 이후 첫 수요일인 내일은 원주 청년회의소와 학원연합회 여성단체 협의회, 채장동 자생단체 등이 참가합니다. 한편 평화와 기억을 주제로 한 소녀상 닭종이 인형전은 전시 장소를 한지 테마파크에서 원주시청 로비로 옮겼습니다. 제1회 평창 남북 평화영화제가 닷새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저녁 시상식을 끝으로 공식적으로 폐막했습니다. 경쟁 부문 심사위원 대상은 탈북자들의 정체성을 주제로 한 박준호 감독의 은서가 수상했습니다. 지난 16일에 개막한 이번 영화제에서는 평창과 강릉에 있는 4개 극장에서 북한에서 제작된 영화를 포함해 평화와 공존, 번영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장르의 영화 85편이 상영됐습니다.
영월군이 수도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태백선 철도에 고속 열차 도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원주에서 제천에 이르는 중앙선 복선 전철이 내년 말 개통을 앞둔 가운데 영월군은 청량리부터 제천까지 운영될 고속 열차가 태백까지 연장 운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고속열차 도입이 성사될 경우 청량리에서 영월까지는 1시간 26분이 걸려 기존보다 1시간 반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평화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평창군이 한반도 평화 네트워크와 올림픽 평화유산 계승과 통일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평창군과 한반도 평화 네트워크는 지역 주민 통일관 교육, 남북 문화 공연 교류 사업, 문화 스포츠 분야 청소년 교류 사업 등을 통해 평창 평화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확산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사단법인 한반도 평화 네트워크는 국내외 통일 공감대 확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육 사업, 학술 연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도내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농식품 판매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 휴가철을 맞아 지난 14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도내 호텔과 리조트, 음식점 등 43곳이 식자재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4곳은 형사 입건에 수사 중이며 원산지를 표지하지 않은 29곳은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원주시 반곡동 진대울 삼거리에서 SUV 차량과 지게차를 뒤에서 추돌을 하면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SUV 차량이 전소하면서 소방서 추산 3천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학교 수영시설이 부족해서 도내 초등학생의 절반 정도만 생존 수영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생존 수영 교육에 전체 초등학생의 52.6%인 33,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모든 학년으로 생존 수영 교육을 확대하는 내년에 참여율을 60% 이상 올리기 위해 이동식 수영장을 운영하는 거점 학교를 늘리고 500명 이상 학교엔 이동식 수영장 설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